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근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기업 실적을 소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다소 가라앉으면서 방망세가 짙어지자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반도체 기업 퀄컴은 3% 이상 내려 전날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4분기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올해 라이선스 매출 성장이 없을 것이란 발표에 약세를 보였고, 암도 예상을 웃도는 실적에도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3%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장 마감 직후 나온 아마존의 4분기 실적은 주당 순이익 1.86달러, 매출은 1,877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향후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상을 밑돌면서 현재 장외에서 3%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는 매출이 19% 늘어나 288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AWS의 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 성장률 13%보다 더 늘어난 수준을 보여줬는데요. 이 아마존은 최근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242달러라는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4분기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주가는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사실 그동안 매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주당 순이익을 발표하고 매출 역시 10%대 안정된 성장세를 보여줬기에 당연히 아마존의 주가 역시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봐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 이러한 모습은 현재 고환율로 인해 빅테크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라 이러한 것을 아마존이 이날 터뜨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의 주가는 이날도 급등을 하면서 현재 증시의 모든 관심을 받고 있고, 팔란티어는 이날 10% 가까이 치솟아 주가는 단번에 111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 그리고 판매하는 팔란티어는 고담이라는 상품으로 정부와 국가안보기관에 판매가 되고 있고, 이제는 민간 기업으로 확장을 하면서 파운드리라는 모델까지 판매하고 있어 주가는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팔란티어를 이해하기 위해선 핵심 개념인 온톨로지를 알아야 되며, 이에 따라 국방부와 계약을 맺고 군의 전 영역을 데이터화하는 합동 전략을 지원하면서 미군이 보유한 전차와 전투기 그리고 부대 등을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해 게임처럼 시각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팔란티어의 주가는 실적 당일 23.99%까지 급등하며 단번에 103달러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 날인 5일 2.38% 하락은 했지만 101달러로 거래를 마치며 100달러 선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이날은 다시 한번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에 팔란티어는 사실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6%나 증가해 751만 달러로 집계됐고, 이러한 매출의 성장세는 지난해 1분기 6억 7,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 성장한 데 이어 2분기에는 27%, 3분기에는 30% 성장세를 보여 이러한 성장세는 점점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월가 투자 은행들은 팔란티어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보고서에서 목표 주가를 기존 90달러에서 125달러로 상향, 그리고 웨더부시 역시 팔란티어의 목표 주가를 기존 90달러에서 120달러로 높이며 팔란티어는 앞으로도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다른 호재는 머스크가 정부 혁신을 이끌면서 팔란티어는 더 수혜를 보고 있기에, 이 같은 이유는 팔란티어가 지향하는 목표가 머스크의 혁신과 지금을 이치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머스크는 연방 정부에서 불필요한 업무와 인력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연간 2천억 달러를 절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이를 위해서는 AI를 통한 업무 효율화가 필수적이라 중앙정부국과 수차례 협업한 팔란티어가 최적의 적임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팔란티어는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하자마자 아래 보이시는 RSI는 80까지 올라왔고, 이러한 좋은 주식들이라도 싸게 매수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들며, 팔란티어는 지난해 12월에도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 RSI가 80 이상을 찍으며 단번에 60달러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 여전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1% 이상 하락해 374달러까지 내려왔고, 사실 테슬라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주요 배경으론 신차 판매량과 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주가는 단번에 370달러대까지 내려와 지금은 지지선에 맞물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만약 이러한 지지선이 잠시 무너지게 된다면 주가는 350달러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에 테슬라는 최근 캘리포니아와 독일에서 차량 판매 감소가 확인이 됐고 여기에 머스크의 정치적 이슈까지 달고 나와 주가는 연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테슬라의 캘리포니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2023년 60%에서 지난해 52.5%로 전년 동기 대비 7%나 낮아졌고 이러한 행보는 결국 머스크의 정치적 치우침이 테슬라의 주가에 잠시 해를 끼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해 12월 488달러를 찍은 이후 현재는 잠시 주춤한 모습을 나타내곤 있지만 지금의 테슬라는 차량 판매량보다 로보택시와 인공지능 테마로 주가가 올라왔기에 앞으로도 이러한 호재가 발표가 되면 테슬라 주가 역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나스닥은 이날도 상승을 하면서 여전히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비록 최근 마이너스 3%를 기록하면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곤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여전히 주가가 내리면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이유는 지금 기업들의 어닝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어 우리는 이러한 변동성을 잘 이용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지금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하드웨어 주식들이 랠리를 펼치며 중국의 AI 스타트업인 딕시크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는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연달아 밝히며 인공지능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 둔화 우려는 점점 가라앉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번 주 초 잠시 바닥을 찍고 3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 주가는 단번에 128달러까지 올라왔고 엔비디아가 이렇게 최근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게 된 주요 배경으론 구글이 올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750억 달러를 자본 지출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에 이 같은 행보는 딥시크의 저비용 AI 모델의 등장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AI 투자를 제고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시켰고 실제 브로드컴은 구글의 TPU 개발에 참여하고 있어 지금은 이러한 기업들이 자체 맞춤의 AI 칩이 장착된 서버로 개발을 하고 있기에 결국에는 브로드컴의 주가 역시 꾸준히 우상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엔비디아 역시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 사용을 늘려가면서 자본 지출 규모가 막대해져 엔비디아의 수혜도 기대가 되기에 앞으로도 엔비디아 같은 좋은 주식들을 꾸준히 모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AMD는 최근 실적 발표를 하면서 AI 칩 매출의 가이던스를 도령 중단하면서 다시 한번 엔비디아의 투자 수요가 몰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계속하는 가운데 AMD의 인공지능 칩 매출이 저조하다면 결국에는 이러한 수요는 엔비디아로 몰릴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최근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다시 10만 달러 선 아래로 내려갔고 지금 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커진 이유로 비트코인이 디지털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관론 때문에 비트코인은 잠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지난해 현무 ETF 출시로 인해 지금은 가상자산이 단순한 투기적 자산을 넘어 금융권에서도 인정받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지금은 더 중요한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어 조만간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비트코인을 국가 보유 전략 자산으로 채택을 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지난해 비트코인 현무 ETF 발행은 민간 금융시장에서 인식의 변화를 이끌었다면 지금은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비축 자산 정책은 국가 차원에서의 인식 변화를 의미하기에 이렇게 된다면 이제는 국가 차원의 움직임과 기관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까지 시장에 대거 유입이 되면서 다시 비트코인은 상승을 할 수 있어 이러한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 상업용 태양광 발전 공급업체인 알터스 파워는 TPG의 한 사업부로부터 주당 5달러에 매수하기로 합의한 이후 이날 주가는 27% 급등했고 반면 자동차 제조업체인 포드는 2025년 약한 지침을 발표한 이후 주가는 7%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이어 허니웰은 행동주의 투자자 엘리엇의 압박을 받아 세계의 독립회사로 분할한다고 밝힌 이후 이날은 6% 이상 하락했고 제약회사인 일라일리는 4분기 실적이 엇갈렸지만 이날 주가는 3%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반도체 회사인 스카이웍스는 CEO가 사임한다고 밝힌 이후 주가는 25% 폭락했고 자전거 운동기구 회사인 펠로톤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밝힌 이후 오랜만에 12%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반면 비디오 게임 회사인 로블록스는 4분기 실적이 여러 측면에서 기대치에 못 미치자 주가는 11% 급락했고 고급 패션 회사인 라이프로렌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와 이날 주가는 10%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